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요란하게 떠나는 사람보다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싸우고 등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절교를 선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들고 어느새 그 사람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잊히게 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들은 말없이 사라졌을까? 무슨 큰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물러날 수 있는 걸까?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요.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자신의 사정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오해받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반드시 설명하고 이해받아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해를 풀지 못하면 밤잠을 설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마음이 줄어듭니다. 설명하고 싶은 마음보다 설명하는 일이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알아주면 좋고 몰라도 그만이다. 이런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변명도 줄어들고 굳이 해명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도 예전처럼 달려가서 사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명해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로 나를 아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것을요. 그래서 말이 줄어듭니다. 연락도 뜸해집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이런 말을 들을 즈음이면 이미 설명이라는 걸 내려놓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어도 크게 항변하지 않습니다. 해명 대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납니다. 특별한 인사도 없습니다. 선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서히, 아주 천천히 그 관계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한참 뒤에야 깨닫습니다. 요즘 그 사람 안 보이네. 그때쯤이면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자리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차가워진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닫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기대라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길 바라고, 챙겨주길 바라고, 기억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꼭 상대방에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요. 그래서 기대를 조금씩 정리합니다.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챙김을 바라지 않고, 기억해 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은 한결 편해집니다. 괜히 다칠 일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리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이쯤 되면 이 이야기가 꼭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않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애틋함이 줄어들고 굳이 애쓰지 않게 됩니다. 예전처럼 먼저 연락하지 않고 상대가 연락하면 만나고 없으면 그대로 둡니다. 이렇게 기대를 정리한 관계는 소리 없이 정리됩니다. 미워서도 원망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멀어질 뿐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알아주는 사람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고 주목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필요 없는 소음을 줄인 상태로 조용히 살아갈 뿐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상처를 굳이 말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 번 겪고 나면 사람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표현하지 않고 혼자 정리하고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상대방은 이유를 모른 채 괜찮은 줄로만 압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많이 멀어진 뒤입니다. 이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졌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고 고독은 받아들임에 가깝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은 대개 고독에 익숙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다는 건 누군가와 완전히 단절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기대어 쉴 자리가 남아 있다는 전제 위의 혼자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 혼자가 더 편하다는 걸 알게 된 경우입니다. 물론 가끔은 쓸쓸합니다. 그 감정까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쓸쓸함 때문에 다시 소란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사라진다는 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에 가깝습니다. 실패도 아니고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안고 갈 수는 없고 모든 사람과 평생 가까울 수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굳이 답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잠시 떠올려보면 충분합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을 떠올려봐도 좋고 언젠가의 자기 모습을 겹쳐봐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삶의 한 방식일 뿐입니다.